개발이 되어도 꼭 전자기파 차단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조합 현대가 이미 개발해서 비전 74N 발표했음. 시기가 많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계열사 현대로템이 있으니 시간 문제겠군요. 한국 K-3 전차 나오면 세계 나라 쪽에서 엄청난 추출. 북유럽 K-3 전차 나오면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한 생각 드네요. 펄스 폭탄 막을 수 있는 체계나 장비가 생산 복합되면 굉장한 무기가 될 듯하네요.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대한민국이 미국조차 실패했던 전기 장갑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바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수소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면 뭔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현존하는 배터리보다 우수한 수소 연료전지의 에너지 저장 밀도를 이용해 완전 전기 추진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군용 장비를 양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개발에 실패했던 미래전투체계 FCS를 뛰어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방산시장뿐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대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만 하면 미래 시장에서 한국이 유럽 최강인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앞길을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 역시 수소연료 전지를 비롯한 수소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수소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정용 수소 보일러까지 개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래 수소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경쟁국인 일본을 앞서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앞서 말했던 수소 장갑차 같은 중장갑 차량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K806 차륜형 장갑차의 구동 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 기반 전동화 추진 체계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30년대까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존재합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전차와 보병 전투차를 수소 추진으로 개발한다는 상세한 로드맵이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개념 무기 수소 장갑차와 수소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한일이 치열한 경쟁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완전 전기 추진 차량은 세계 여러 군데가 꿈꾸는 꿈의 무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밀성은 전장이 영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상 어느 군데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작은 폭발을 쉼없이 일으키는 엔진과 달리 전기 추진 차량은 모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열도 적게 납니다. 기존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발열이 발생하고 배기구를 통해 열을 빼야 하는 기존 차량에 비해 적외선 탐지 장비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또 전기 추진 특유의 빠른 반응 속도 덕에 조종성이 우수하고 압도적인 전력 생산량으로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야간의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저소음, 저진동, 저발열을 이용해 은밀하게 적의 코앞까지 접근한 이후에 혼란에 빠진 적을 손쉽게 압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전기 추진 차량을 대한민국이 개발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방기술기획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6년까지 K806 차륜형 장갑차에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 장갑차로 개조할 예정인데요. 이후 2030년이 되기 전까지 600kW 출력의 군용 연료 전지를 개발해 미를 현재 기마가 개발 및 생산 중인 중형 전술 차량과 미래에 개발돼 고기동 보병 전술 차량 HIFV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념 계획만 잡혀 있던 K3 차세대 전차 도입이 앞당겨지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2025년까지 무게 25톤의 장갑 차량에 쓸 전기 기계식 변속기를 개발하고 2023년까지 초경량 고체 수소 저장 기술과 500WH/k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황화물계 전 교체 전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수년 내 대형 군용 차량이 사용할 전기 추진 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도 구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은 궤도형 차량에 사용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할 구상을 이미 끝마쳐 두었습니다. 500kW를 구동기에 사용하고 200kW는 외부 전력 공급, 바꿔 말해 탁재 장비에 쓸 수 있는 700kW 이상의 궤도형 추진 체계를 만들 계획인데요. 만약 이 단계까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30년대 초반부터 1000kW, 그러니까 무려 1m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초고성능 연료전지의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2년 현재 드론을 격추하는데 첨단 레이저의 성능이 50에서 100kW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인데요. 경악스럽게도 우리 군은 이 엄청난 연료전지를 50톤 이상의 유무만 복합전차, 다시 말해 K2 흑표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차 K3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1mW급 출력이라면 국군이 개발한 차세대 전차포인 140mm 전열 화학포와 레이저 APS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최근 독일이 내놓은 KF 신한판터 전차를 손쉽게 암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가 텔크계의 F-22 랩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실패한 것이 전기로 추진하는 군용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은 디젤 하이브리드 추진 전기 장갑차의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전투체계 FCS의 핵심 MGV 사업입니다. MGV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한 뒤 이미 생산된 전력으로 모터를 돌리는 직렬식 하이브리드 체계를 적용한 차량이었습니다. 디젤 추진보다 연비 효율이 20에서 40% 무수하고 변속기 등 여러 부가 설비 대신 배터리나 무장 등 추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미에 더해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서 하나의 장갑차 차체를 이용해 IFV, 자주포, 전차를 대체하고 심지어 지휘, 정찰, 미문, 우군한 등 각종 파생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MGV 개발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우선 구동체계가 실패했습니다. 엔진 발전기 모터라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구동체계의 단가가 상승했고 신뢰성과 정비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장갑이 너무 약했습니다. MGV 기반 전차나 장갑차는 항공 수송이 가능하도록 티타늄 합금 장갑을 사용해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줄이다 보니 티타늄을 사용했음에도 방어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결국 MGV를 생산할 돈으로 M1 전차를 개량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과 함께 2009년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전기 추진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특히 한국이 몰두 중인 수소 연료전지 기반 전기 차량은 우수한 성능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단점이 많습니다. 바로 수소 연료전지의 특성 때문인데요. 수소 연료전지는 리튬 이온이나 니켈 전지 같은 2차 전지를 뛰어넘는 3차 세대 전지만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명료가 되는 분자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전지의 총칭인데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백금 등의 촉매와 접속해 전자를 떼어내 발전기를 구동합니다. 이후 사용한 전자를 산소와 결합해 산소 이온을 만들고 이산소 이온을 전자가 메인 수소 이온과 결합해 물로 만드는데요. 이런 특성 덕에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심지어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나 높아서 적은 부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태생적으로 수소는 폭발성이 매우 높은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백화하거나 압력을 가할수록 폭발력이 거세지는 데다 압력을 높일수록 금속에 침투해 금속을 무르게 하는 취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간단히 말해 제대로 쓰려면 압축해야 하는데 압축하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수소 폭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수소를 저장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운반과 충전이 문제가 됩니다. 움직이는 폭탄인 수소를 안전하게 운반한 뒤 압축된 수소를 안전하게 옮겨 넘을 저장소가 없다면 수소의 효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겉보기만 그럴싸한 계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민과 군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은 한 해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일본, EU와 같이 여러 국가 또는 국가연합에서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 시절부터 수소사회를 만들겠다며 관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일본 보일러 회사에서 세계 최초 가정용 수소 보일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된 미 보일러는 올해 11월부터 호주에서 2에서 3년간 실증 시험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2050년까지 최대 62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수소 생산시설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강 미국은 더합니다. FCS 사업이 처참히 실패했음에도 미국은 전기 추진 군용 차량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5년에 GM과 함께 첫 수소전기차 실버라도를 개발했고 2018년에는 25kW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실버라도 1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3분 충전으로 640km 주행이 가능한 군용 수송 트럭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에서는 MIT 링컨 연구소와 함께 알루미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H타워피를 연구 중입니다. 이처럼 수소에너지 개발과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군용 수소차의 개발은 명백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최선두 그룹입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 중인데요. 현대차 같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차세대 자동차의 동력권으로 수소차에 막대한 투자를 퍼부은 덕에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을 제치는 것도 꿈꿔볼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서도 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전국에 310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 공급은 연간 47만 톤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배치가 임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9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의 일부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는 해당 방송에서 미래 지상 최강자라는 자막까지 달면서 자랑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4세대 탱크는 전부 다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 탱크가 고기동성, 스텔스 기능,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전차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마음이 조급한 건 알겠는데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세대 전차를 만들었다.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는 99형과 99A형입니다. 99식과 개량형의 양산 수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99형은 2001년 배치에 들어갔으며 지난 20년간 12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포탑과 차체가 개량된 99A식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는 중국이 만든 99식 전차는 중동을 통해 소련의 T-72를 들여와 많은 것을 보고 베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T-72의 파생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무난한 기동력과 무난한 공격력,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비교해본다면 K1A1 전차 정도의 3세대 전차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가 보여준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바퀴가 빠지거나 달리면서 포탄 발사를 못하거나 내부에서 포탄이 터져버리는 등 각종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며 보도한 전차는 실제로는 3.5세대 정도의 전차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전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주력 전차 자체도 중국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4세대 전차인 K3 전차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입니다. 라는 말을 하 러시아군 전차들이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적인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 차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의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제블린과 N-W 등 대전 차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 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의 스펙에 통합적인 전 장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를 비롯해 미국의 M1A2, 영국의 챌린저 2, 독일의 레오파르트 2A6,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A 전차 등이 대표적인 3.5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K2 전차는 이미 일부 매체에서 4세대 전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워치 잡지는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는 4세대 전차에 가까우며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K2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비폭발 반응 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 영상 카메라 등 K2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위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 배치된 러시아가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 한국의 K2 전차에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2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라이프는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2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전도 유망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되온 레오파르트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T-14 생산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조사의 횡령 사건 등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있어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를 생산하는 한국은 4세대 전차에 가까운 전차 말고 이제 진정한 4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로템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닌 K2 전차를 앞세워 지상 무기체계 선도 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압도할 진정한 4세대 K3 설계도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